1월 셋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서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도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과는 별개로 한중 관계, 미중 관계의 악화를 불러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담화는 취임 후 5번째, 기자회견은 3번째였습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노동 5법, 테러 방지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국회도 아닌 식물국회, 국회 수준이 떨어진다는 격한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 혐오를 부추긴 셈인데요. 반면 비슷한 시각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애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신뢰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은 8년 만에 타결, 최종 합의 등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제 3가지 가운데서 재발방지 부분만 합의됐을 뿐 아직 보상과 사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 측이 조정위가 제시한 보상 권고안과 사과 방식 등을 무시하고 피해자 개인과의 교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올림은 재발방지 대책 합의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사과와 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현재 해당 발언을 철회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쿠라다 의원은 어제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관계 합동회의에서 위안부가 직업적 매춘부였는데 선전공작에 너무 속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망언이 나온 뒤 아베 총리는 한일 합의에 입각해 발언하라고 입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는 인물 영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 김빈 디자이너 등을 영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스폰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승철 전 검사장 등 비리 전력 인사들이, 새누리당은 동화책까지 좌편향됐다고 말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종편 출연자들이 줄줄이 영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새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유권자들 앞에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견해들을 밝힌 바가 없어 단순히 인물 영입에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 5법과 쉬운 해고 등 양대 지침 등에 대해서 정부가 한국노총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 노사정이 탈퇴를 공식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 파탄 책임을 한국노총에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3일 청년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9.2%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지난 2012년 이후로는 4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역시 악화됐습니다. 지난 한 해 약 3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일자리마저도 단순 노무직이나 초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